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하니. 미셸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하니. 독일에서 온 미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인도네시아 비해서는 교통수단이 한국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에 따라 교통수단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올 때 날씨가 생각보다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요? 한국 여름, 독일 여름보다 훨씬 더 습하고 덥고 그리고 겨울도 엄청 추워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약간 열대 나라서 그런지 여름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은 너무 춥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식당에서 이런 화면이나 인. 키오스크에 네, 있는 무인으로. 있어서 편해요. 독일에서 웰라벨 훨씬 더 웰라벨? 잘 되다고 생각. 아플 때 그냥 사장님한테 저 오늘 아파 있어서 진짜? 양해를 하셨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계속 눈치를 신기하다. 봐야 돼서 그 학원 같은 거 딱히 없어요. 보통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가요. 왜냐면 공부를 더 필요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항상 저한테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기서 제일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독일은 유럽 쪽이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선입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소통하기에는 좀 약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선호하구나. 완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국에서 답답해요. 왜냐면 저는 좀 직접 말하는 편이라서. 저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다음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날짜 잡자 언제 밥 먹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충격 받았어요. 독일 사람들이 다음 주 만나자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다 학생이에요. 다양성을 느끼게 돼요. 제 생각에는 자기의 관념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어요. 고정관념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여러 문화를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독일에서 특히 시리아 아니면 이란에서 난민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슬람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반 친구들이 이슬람 종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강아지를 만지면 안 된다고 안 돼, 들었는데 맞아요. 그 네일 아트도 하면 안 된다고 들어서 그거는요, 이슬람 친구들이 하루에 5번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기 앞서 자기를 씻은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피부나 아니면은 손톱에 뭘 붙이면은 물이 쉽게 들어지가 않아서 기도 시기 때 네일 아트를 작용하면 좀 무슬림 여자들이 특히 생리 때 기도가 안 와서 그때는 네일 아트 할 수 그죠. 있어요. 저도 생리할 때 네일 아트를 하곤 해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쉽게 말하자면 3개 있어요. 돼지고기, 피, 약간 순대가 피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피 못 먹고 하고 술, 이게 3가지를 한국 사람들이 술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 만날 때 보통 저녁에 항상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마시면 조금 사회적으로 멀리 뒤처지는. 멀리지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오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9시부터? 9시부터 벌떡 일어나고, 저는 이제 무슬림 친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씻죠. 아침 먹고 학교 가는 그런 루틴이 있어요. 아침으로는 보통 qui리, 오트. 저는 일어나고 휴대폰 한 10분 보고 샤워하고 영양제를 먹고 준비하고 학교 가요. 저는 보통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진짜? 아침 안 먹어요. 저는 적극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아마 보통 독일에서 여자들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 보통 남자가 그렇죠. 먼저. 비슷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 똑같아요. 여자들이 막 기다리고 약간 남자들이 조금 더 연애하면 데이트를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서
물론 데이트도 하지만 오히려 그냥 집에서 그래서. 같이 시간을 어. 보내고 독일 친구는 음, 애정을 보여주는 편이 아닌가요? 예를 들면 뭐 손을 잡고 다니고. 네, 안아주고. 아마 한국 사람보다 조금 더 표현하는 이거 다른 점이에요. 애정을 막 그렇게 보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데이트 방식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같이 레고를 만들고 요리 데이트 하거나 네, 여러 가지 데이트. 밖에서 손을 아예 안 잡아요? 이게 정보에 따라 달라요. 무슬림 친구끼리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여자는 손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그냥 서로 시간을 보내고 손 잡을 필요 없고 인사할 때 악수 같은 거도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여자 남자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날 때 악수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독일 대학교의 경우는 중간고사하고期말고사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보통 방학 때 시험을 봐요. 학생들이 보통 학기 때 쉬고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과 학습 방식이 비슷한데 출석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학기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고 막 그런 식은 비슷한데 한국에서 특히 전북대 한국어학당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냥 PPT 하고 책 이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편인데 전북대 한국어학당에서는 패들렛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해서 좀 더 활발하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은 보통 학생의 사생활하고 학생의 인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전화번호나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이메일로만 대신에 이메일. 연락하면 돼요.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으로 중심이 많이 들어있어서 모르는 물건을 보면 절대 만지지 말아라. 독일에서는 식당 갈 때 팁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팁은 안 주면 좀 예의가 없는 느낌이에요. 10% 정도로 안 하면 느낌이 안 좋아요. 저도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터 사이를 타면 이게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서 100원, 200원 정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현금을 준비해서 독일도 현금을 아직도 많이 그치,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보통 현금 조금, 항상 조금 있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전북대학교에서 서로의 문화를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대화를 통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미셸 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이해도가 좀 더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전북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은 이게 독일 친구 미셸 씨랑 만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 어학당 다니면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 사귈 수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독일에서 오히려 방학이 시험을 보다니. 힘들죠. 그래서 그렇겠죠. 학기 때 쉬어야죠. 그래.